국내 최초 시도. 전혀 새로운 도전. 면적 1000여 평, 높이 15m. 국내 최대 규모 프로젝트. 지금까지 이런 뮤지엄은 없었다. 상상을 뛰어넘는 문화 충격.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문화 태풍.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이 새 역사를 시작한다. 디자인 하우스가 30년 기념으로 뮤지엄을 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요. 디자인 하우스가 뮤지엄을 짓는다. People can experience unusual space made of usual material, and that will be the first surprise. 시대를 관통하는 신개념 뮤지엄. 가장 낯익은 것으로 가장 낯설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다. 뉴욕과 LA에서 성공을 거둔 화려한 전적은 잊어라. 우리 정서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페이퍼 튜브가 된 공간 하나, 컨테이너 박스가 벽이 돼서 만든 공간 하나. 뮤지엄의 전혀 새로운 시도로 시작된 경이로움과 감탄은 그 안에 채워질 아티스트들과 디자이너들의 시대를 아우르는 감각적인 작품으로 완성된다. 굉장히 독특한 상상력이고 막 흥분돼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런 게 생기구나. 저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진작가, 화가, 패션 디자이너 30인의 역사 속 여성들을 재탄생시키고 30명의 디자이너들이 30개의 기업을 이미지화하는 아트 마케팅의 장을 펼친다. 창의가 뛰어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The Creative Class를 위한 공간, 미술관입니다. 품 안 가득 시대의 충격을 껴안을 준비가 되었는가.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이 새로운 문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이라는 역사적인 도전을 감행한 것은 종합 미디어 기업을 지향하는 디자인 하우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디자인 하우스는 2006년 현재 잡지 8개를 발행. 디자인과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문화미디어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인의 삶 속 깊숙이 자리한 디자인 하우스의 다양한 분야의 잡지들. 그 탄생 뒤에는 월간 디자인이 있다. 디자인의 용어조차 낯설었던 1976년.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큰 뜻을 품고 시작했던 도전은 최초의 서술형 제호로 태어난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으로 이어진다. 그뿐 아니라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로 시작한 단행본 출판으로 그 입지를 넓히며 디자인 하우스만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한다.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개최로 문화 흐름을 예견하고 송년 제야 음악회로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를 주도하면서 문화기업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혁신을 주저하지 않았던 디자인 하우스의 개척 정신은 월간 도배, 스타일 H를 시작으로 총 8개의 월간지를 발행하는 명실공히 미디어 컨텐츠 시장의 리더로 위상을 높인다. 크리에이티브 계급을 대변하는 기업 디자인 하우스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제1의 요건으로 삼고 창립 30주년 기념 프로젝트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디자인 하우스라는 흐름을 같이 타고 있으면은 유행을 알 수 있고 지금의 그 어떤 추세를 알 수 있고 또 많은 새로운 지식들을 알 수 있고 같이 그 강물이라는 게 시작은 작잖아요. 그리고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이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는 것처럼 그 흐름을 타고 갈 때 저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회사, 그런 의미에서 강물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깊어지고 넓어진 강물은 30년을 흐르고 흘러 큰 바다를 이룰 준비를 하고 있다. 디자인 하우스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교류로부터 시작됐다. 이 기념비적인 행사를 위한 디자인 하우스의 움직임에 기꺼이 동참한 이 사람. 이영애 대표의 제안으로 기획된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을 설계한 일본인 건축가 시게루 반이다.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를 만든 건축가로 유명한 그는 일찍이 친환경적 건축물에 주목했다. 청사진 꾸러미에서 종이 기둥을 창안한 이후 수년에 걸친 끊임없는 시도 끝에 뉴욕과 LA에 이동 해체가 가능한 노매딩 뮤지엄을 설계하며 친환경적 건축가로 명성을 높였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디자인 하우스가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영구적인 미술관을 지을 정도의 이제 그 재정이 풍부한 회사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그 창의적인 생각은 멈추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중에게 새로운 문화 충격을 선사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철저하게 달라야 할 뿐 아니라 미래의 문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디자인 하우스가 낯섦과 새로움으로 무장한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을 선택한 이유다. I think this is people can experience unusual space made of usual material. And that will be the first surprise. But the quality of the space has nothing to do with the value of the material. Usually people think that the wonderful space is made by expensive material like stone, but it's not true. The quality of the good quality of space can be gained by even the humble cheap material like a paper, recycled paper or container, and people will throw them away, throw their prejudice away. So that could be good opportunity for the visitors. They will find that we have the prejudice about space and the quality and so on. 이제 남은 과제는 미국의 노매딩 뮤지엄을 우리 한국형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종묘의 열주, 불국사의 열주,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의 초가지, 그다음에 건축물들이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빛, 자연의 빛의 유희. 우리 건축가의 합류로 비로소 한국 정서에 맞는 뮤지엄의 디자인이 탄생했다. 비로소 국내 최초 대규모 뮤지엄 프로젝트가 그 역사적인 첫 장을 펼친 것이다. 2006년 여름 우리 땅에 그 첫 뿌리를 내린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 전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옮길 수가 있고 재사용할 수가 있고 자연 친화적인 특히 종이 기둥과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킥오프 미팅이라 그러죠. 현장에서 청량과 함께 드디어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뮤지엄 공사팀은 집안 정리에 이어 바닥 기초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동형 건축물의 바닥 기초틀이라고 보기엔 더없이 치밀하고 강해 보이는 바닥 구조물. 이 모든 것이 엄청난 하중을 견디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선 D자형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의 일자형을 만들어낼 컨테이너 공사가 시작됐다. 성공의 관건은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 중 하나인 페이퍼 튜브 생산에 있었다. 만들지 못한다면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은 어떠한가? 근데 결과는 바로 나왔다고요. 수입은 못한다. 왜? 길이 10m짜리는 만드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선 5m의 페이퍼 튜브를 연결했고 이는 수입이 어려운 상태.
우리로서 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던 뭐 어떤 시도했던 적이 없던 이런 건축물이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m가 넘는 페이퍼 튜브를 만든 전례도 없을 뿐더러 기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30년이 넘게 일했다는 전문가조차 고개를 내젓고마는 시도였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결국 10m가 넘는 페이퍼 튜브를 만들어냈다. 기계가 없어서 페이퍼 튜브를 만들지 못하자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았다는 전문가들은 문화적 사명감이 그들을 성공하게 했다고 입을 모은다. 길이뿐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뒤처짐이 없는 페이퍼 튜브는 지름 75cm, 두께 2.5cm, 길이가 자그마치 10.7m에 이른다.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을 떠받쳐야 할 긴 페이퍼 튜브의 무게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페이퍼 튜브 설치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과학적이고도 강도 높게 설계돼야 한다. 이거는 이 페이퍼 튜브의 그 하단부에 고정시키는 그 인서트의 베이스 부분입니다. 수시로 이동성을 갖고 있는 이 박물관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동 가능한 구조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요 아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간이 꽂히게 되고 요 바닥 부분에 이 고정 볼트가 1차적으로 어느 부분에 고정하게 되면 추후에 이런 볼트를 끌어서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설계 취지에 꼭 맞는 페이퍼 튜브가 완성된 후 페이퍼 튜브는 제작 즉시 올림픽공원의 공사 현장으로 옮겨졌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1m가 넘는 지간을 만들어 본 거는 우리가 처음일 겁니다. 10m가 넘는 페이퍼 튜브 353개가 뮤지엄을, 231개의 연결고리 페이퍼 튜브가 지붕을 떠받칠 것이다. 뮤지엄 시공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전시회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페이퍼 갤러리에 참여할 아티스트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뮤지엄과 전시 주제의 새로운 시도를 반겼다. 뮤지엄의 또 다른 건축 재료인 컨테이너. 그 안을 채울 주제는 브랜드를 이미지화하는 아트 마케팅으로 선정됐다. 근데 내 목도 아니고 기업의 목도 아니고 이건 디자이너 몫이다. 한번 디자이너들이 기업의 이미지를 해석하게 해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거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자. 특별한 뮤지엄에 걸맞는 특별한 조명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 밤이면 빛 한 줄기 없이 어두워질 올림픽 공원의 현장 상황에 맞춰 조명 또한 어두운 곳에서 나타나는 하얀 그림자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결정했다. 2006년 8월 15일 오픈을 한 달 앞두고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의 상조식이 열렸다. 지금부터 디자인 하우스의 성공 기원과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 설치 공사의 안전 기원을 빌어 상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뮤지엄 상조식은 디자인 하우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뮤지엄이 모양을 갖춰가면서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의 서막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물이 모두의 힘이 모아져 가능한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불가능할 줄 알았던 한국형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의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시회 준비 또한 숨가쁘게 진행됐다. 페이퍼 갤러리에 과연 어떤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어떤 이정표를 찍고 싶었다고 할까요? 의미 있는 작업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작가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대중적인 전시거든요. 30명의 국내 아티스트와 중국 작가가 참여하여 지금껏 그들조차 시도해보지 않았던 작품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전시 주제는 역사 속의 여자들.
여자를 밝히다. 고전 학자들의 고증을 통해 선정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그녀들의 삶을 재조명한다. 태초에 세상이 열리고 인류를 태동케 한 주인공 여자. 역사적인 도전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주제가 또 있을까? 전시를 앞두고 아티스트들은 특별한 상상에 빠졌다. 만약에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만 들고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닌 뭐 총을 들고 좀 약간 좀 전사의 이미지로 만약 독립운동을 했었다면 결과가 조금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태극기와 총으로 무장한 낯선 모습의 유관순 열사. 하지만 강렬한 눈빛만큼은 마치 역사 속에서 걸어 나온 듯 생생한 느낌이다. 역사 속 여자들과의 만남은 어떤 느낌일까? 역사 속에 한번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아서 되게 그게 기분이 좋았고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복수국입니다. 이렇게 명성황후가 그때 자신을 살해한 거나 다름없는 이토 히로부미 총리를 이제 목으로 단칼로 쳐서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그런 형상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국목, 이렇게 살해를 당하게 돼서 나를 살해한 그 놈을 다시 복수를 한다라는 그러한 심플한 내용이에요. 주제는 여자. 그런데 남자로 가득한 이 작품.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주제로 한 전시지만 남자가 등장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어우동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긴 남자들이 모인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조금은 의외의 상상을 해낸 아티스트도 있다. 평강공주가 모든 사랑을 위해서 다 버리고 갔는데 왜 그냥 바보 온다가 행복할 수 없었을까? 왜 꼭 장군을 만들어야 됐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거는 현재의 가르침을 줄 수도, 현재를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다. 어떤 골빈 세상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의 지혜로운 그 선조 여왕이었던 두 여왕이 이제 내려다보는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런 상황을 굉장히 키치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더 하나의 한풀 더 들어간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러한 여왕마저도 물리적으로는 박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렌즈에 비친 세상 또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작가의 선택이다. 윤심덕이라는 사람의 자존심, 고립감, 혹은 죽음에 대한 로맨티시즘,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목숨까지 버린 여인. 그의 작품 속에서 그녀는 슬픔을 담은 눈빛을 보낸다. 상상 속에서 아티스트는 역사 속 그녀가 되어보기도 한다. 심청이가 물에 뛰어들기 전에 그런 고뇌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승화되는 그 과정을 나름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역사 속 그녀들이 이룩한 업적이 아닌 그 사람에 주목한다.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무게라는 게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포인트를 성도 여왕의 여성이고 싶은 표현을 하자. 그녀의 큰 뜻과 위대한 일생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여자로서의 그녀를 기억하게 하는 작품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 그녀.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일부를 알고 있을 뿐이다. 그냥 곰이 곰을 보고 반했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사람을 보고 여자가 되고 싶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자기를 변화해 나가는 거 있죠. 그게 참 그게 모든 여자에 주는 메시지 같아. 설화 속 그녀는 아티스트로 하여금 색다른 시도를 허락한다. 이번 작업은 제가 기존에 해왔던 작업하고 너무나 달라서 가령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 인물이었다라면은 제가 그분을 좀 만나 뵙고 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 설령 어떤 지금의 모습을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그림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작업은 그냥 단지 문헌 정도의 문헌이라든가 이런 어떤 리서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작업의 방식들의 맥락을 완전히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전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새로운 방식이 앞으로 이런 작업을 또 할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녀의 삶에 마음이 아프다. 지나가는 관객분들이 그냥 자기 얼굴을 안에 비춰보고 아 이런 사람들이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비춰볼 수 있게 다시 한번 뭐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워서 얼굴을 지워버렸어요. 역사의 흔적을 남긴 그녀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기가 어떤 그 신분과 사회에 대한 억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찾으려고 이렇게 어떤 그 행위를 함으로써 결정을 함으로써 어떤 자기가 자아를 발견해가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유로운 작품 세계를 펼치는 아티스트들에게 정해진 주제는 때로 제한이고 구속이다. 하지만 이번 주제, 여자를 밝히다는 파격이다. 조금 놀랐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그런 테마로 작가들에게 제시를 하는 어떤 기획 의도가 좀 신선했고요. 이렇게 보여드린 이거 황진이 여우동. 황진이는 어느 선비가 굉장히 좀 풍광이 좋은 계곡에서 시를 읊는 모습이고 어우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노역자들이 그 계곡에서 막 무슨 뭐 바위를 나르고 이러다가 잠깐 쉬는 그런 걸 연상할 수도 있죠. 단지 나는 그냥 그녀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재현하고 싶었고 그녀들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지 그걸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확 땡기고. 의상을 통해 그가 밝혀낼 이야기는 무엇일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화려해 보이는 여성이지만 그 화려한 기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지적인 면, 내면이 같이 보여지는 게 사실 저의 의도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내면은 긴 여운을 남긴다. 작품의 주제가 될 역사 속 인물의 선택권은 아티스트들에게 주어졌다. 옛날 어떤 가부장적인 규범 안에서의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대 여성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한 여성을 표현하고자 장씨라는 그 인물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역사 속 그녀는 여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때 여자니까 안 돼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단 한 번도 그것에 저는 순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좀 재미난 구성을 해보고 싶었어요. 일반 관객들이 저희 작품을 보고 뭐랄까 충분히 어떤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좀 휴머와 아이러니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컸기 때문에 이번 작업에서도 이러한 시각적 반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음식하면 여자를 떠올리는 것에 착안하여 음식을 갑옷으로 설정. 일종의 구속으로 상징한 작가의 시도가 새롭다. 어떤 뭐 서동요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랄까요, 노래랄까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뭐 엄청난 뭐랄까요, 용기라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강한 여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정말 순수한 사랑인 거죠, 일종의. 그죠? 패션으로 표현되던 그의 느낌은 역사 속 그녀를 통해 또 다른 이미지로 탄생된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때로 그 느낌이 정답일 때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깨우쳐야 되는, 생각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조금은 암시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선 사람에게도 시대를 이끈 성각자에게도 그 마음속 한켠엔 아픔이 자리 잡고 있으리라. 카메라 렌즈 속 그녀들의 마음이 보이는 듯하다. 누구보다 앞서 살았다는 삶이라는 거는 새로운 세상을 자기가 리드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지만은 또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같이 있다고 봐요. 그때 시점에 뭐 말하자면 불꽃같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고,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다시 재조명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조차도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 그녀의 삶. 신여성이라는 미명하에 이해되기 어려웠던 그녀의 아픔과 슬픔까지 천천히 아우르고자 한다. 추앙을 받았건 비난을 받았건 그들이 여인이었음을 작가는 잊지 않는다. 아름답게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속사정, 그 여자의 아주 정말 속에 있는 그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어떤 속마음 같은 거를 한번 그냥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있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제가 가정하는 거지만, 저는 그 여자를 볼 때, 생각할 때 그 여자도 아주 깊은 곳에 자기만의 속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티스트는 작품과 그 안의 색을 통해서 인물 혹은 그들의 내면까지도 표현해낸다. 그가 많은 색 중 붉은색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색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가장 빨간색이 갈등 구조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색의 대표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레드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피, 전쟁, 불, 뭐 아니면 뭐 옛날 커뮤니즘, 뭐 굉장히 그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머리에 딱 있다.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쌀광 자체가 굉장히 메시지가 강한 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이런 갈등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난정을 연기했던 배우 강수연이 등장한 스크린을 캔버스로 영화의 자막 대신 영문 텍스트를 선택했다.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를 화이트로 표현하여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존재치 않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 역사 속 그녀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막상 가지고 시작을 해보니까 그 춘향이가 제가 아는 춘향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네 타는 그 스피드만큼이나 빛도 굉장히 많은 그런 리드믹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좀 빠르고 조금 러프하고 그런 씬을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춘향이 얼굴을 사실은 그러니까 앞모습을 그릴까도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얼굴이 너무 보이게 되면 너무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뒷모습을
골랐어요. 너무도 잘 알려진 지혜로운 어머니상 신사임당.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그분들도 굉장히 그 개인으로 볼 때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인 신사임당에 대한 조크 같은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홀어머니시고 외로운 여자잖아요. 그녀의 외롭고 아팠을지 모를 속내에 주목하고 이제까지 교훈을 안겨주는 대상으로만 그녀를 대했던 진중함에서 벗어나 조금은 가벼운 농담을 건네고자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기 전 농계는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죽음? 그 죽기 전에 그 무슨 마음이었을까? 어떤 자세를 준비를 했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대에 같은 여자로서 그때 그녀의 감정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되새겨본다라는 기분으로 이제는 아무리 원하고 바라도 결코 만나볼 수 없는 그녀들을 그들이 한자 한자 적어내려갔을 시 구절 속에서 만나본다. 외로웠으며 슬펐을, 어쩌면 소리내어 통곡했을 그녀들의 감정을 가슴 저리게 느껴도 본다. 이 작품을 통해서 허난선원이 갖고 있었던 슬픔, 분노 또는 그 열정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었고 거기 허난선원이 약간의 눈물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얼뜻 뭐 이렇게 확 통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그 허난선원님인데 감히 제가 이제 허난선원님을 만난 거죠. 라고 상상을 한 거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살았던 그녀는 화폭이 카메라 앞이라도 된 양 얌전히 포즈를 잡아본다. 여성이기에 시대의 주인공 자리를 내주어야 했던 소선호.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국을 위해 눈물을 떨궜을 명성황후. 두 사람의 깊은 슬픔이 보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인고의 삶을 살았던 조선시대 궁중여인의 대명사 해경궁 홍씨. 뒤조 속에서 최후를 맞은 사도세자의 아내로 기억되는 그녀가 출중한 문장력을 가진 작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 그녀가 궁 안에서 보냈을 비운의 생을 표현해낸다. 화폭에 담긴 그녀들은 온전히 아티스트가 탄생시킨 허구의 형상이지만 마치 실물을 그려낸 초상화와 같이 느껴지는 것은 왠지 모르게 고개를 주워거리게 되는 바로 그 공감 가는 표현 때문이 아닐까. 시대를 뒤흔든 그녀의 춤사위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그녀의 예술을 향한 열정과 욕망이 바로 곁에서 느껴지는 듯 살아있는 몸짓 앞에 선 탄성을 그녀의 표정이었을지 모를 작품 앞에 선 잠시 숨을 멈추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그 투명한 심성. 그리고 현대인들의 다양한 평가 속에 그녀를 다시 본다. 백마강 푸른 물에 몸을 던져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삼천공녀의 한이
처연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여자를 밝히다라는 이번 전시회 주제는 중국 작가인 리우청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그 발상이 시작됐다. 역사 속의 4명의 미녀를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我是认为这个美啊，在我的心里面一直是一个标准的东西，这就是传统文化，中国的传统文化里面的一个标志啊。我的看法是可以记录在这个题目内，同时呢，能够对标志提出新的一种质疑、怀疑。 수려한 외모와 총명함, 가모에 능한 재능을 겸비했던 4명의 여인들. 그들이 표현하는 중국의 미를 발견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터다. 페이퍼 갤러리에 비로소 역사 속 여인들, 전시회 주인공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제 이 안에서 그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아티스트들의 상상력을 논하리라.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뮤지엄을 완성하는 것은 페이퍼 튜브만이 아니다. 뮤지엄의 절반은 컨테이너로 구성된다. He asked me to design the museum which traveled from city to city, country to country, because he doesn't want to show his work at the existing museum. That's why he asked me to design the building which can be transported. So that's why I had the idea of using container. Originally he thought I want to design the building out of all the paper, but the bringing the material from city to city is not so easy, especially from different countries. I wanted to minimize the number of the material to transport. So that's why I chose a container which is international standard. So I can rent same container anywhere in the world. That's why I don't have to transport them. That's the reason why I decided to use a container as a building material. 무역의 상징인 166개의 컨테이너는 예술을 담아 나르는 새로운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컨테이너 갤러리를 꾸밀 전시회는 그 이름도 생소한 아트 마케팅. 문화는 기업을 필요로 하고 기업은 문화를 필요로 한다. 그 필요가 만나 펼치는 국내 최초 대규모 아트 마케팅 전시회인 셈이다. 이 아트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사람들의 어떤 좀 감성적인 것을 전달함으로써 또 그것이 브랜드와 연관됨으로써 좀 더 사람들 마음속에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제품 자체의 어떤 그런 평가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브랜드가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트 마케팅은 좀 많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브랜드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 살아남기 위한 비책으로 새롭게 부상한 것이 아트 마케팅이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고자 기업이 예술에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맞잡은 손은 상상을 초월한 크리에이티브를 창조해내며 독자적인 장을 펼치고 있다. 한 발 앞서 아트 마케팅에 주목한 해외와 달리 국내 아트 마케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트 마케팅의 새로운 시도는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창조력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예술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이 뮤지엄을 통해서 한꺼번에 그런 아트 마케팅의 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끝나면 여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이나 아티스트들이 하고 같이 이런 아트 마케팅을 좀 더 많이 시도하는 그런 토양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30명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예술로 표현해내는 아트 마케팅전에 기꺼이 동참했으며, 문화가 기업의 번영을 결정하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한 30개의 기업이
이번 전시회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브랜드를 통해 전해지는 느낌은 그대로 디자이너의 작품에 투영된다. 관객이 이제 앨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앨리스가 금방 있었을 것 같은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앨리스가 경험했을 놀라운 세상을 선사받는 기분. 바로 앨리스의 방 앞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브랜드의 제작 이야기 또한 작품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군도의 그 넓은 땅을 사서 거기서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다시 나무를 심는 그런 리사이클링적인 자연 친화적인 게 가장 머리에 많이 이제 남았어요. 솔로몬 군도의 때묻지 않은 나비와 나무로 표현된 브랜드 이미지. 그것은 천사를 떠올리는 느낌과 연결된다. 브랜드에 대한 느낌을 선물이라 여긴 디자이너의 작품은 어떻게 형상화됐을까? 문을 열고 사과를 들여다봄으로써 사과에 내가 비치네. 그냥 자기 자신을 보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를 보는 디자이너의 느낌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건 아니다. 스포츠 토토는 제가 생각하기에 즐거움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포츠라는 어떤 그런 스포츠지만 우리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벼운 어떤 그런 그 게임이다. 이런 것. 브랜드 이미지뿐 아니라 아트 마케팅전이 관객에게 이러한 즐거움이었으면 하는 디자이너의 바람이 전해진다. 일반인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스크린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 파브라는 창을 하나의 그 미래를 내다보는 창이다. 창으로 상징되는 텔레비전 모니터는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이미지화하는 데 성공한 듯 보인다. 모든 다양한 어떤 면들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한쪽 어떤 다양성의 어떤 한 구석을 제시해주고 또 문제를 던져주고 싶고 작품 속에서 그가 던져주는 문제를 찾는 것은 관객의 몫으로 남는다. 보석 같은 로고가 이렇게 공중에 허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걸 만지려고 했을 때는 정보망에 걸려서 강력하게 그 캡슐의 정보망을 인식하게 된다는. 다소 직접적인 전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즐거움을 주는 방식을 병행하여 이미지 전달의 다양화를 모색한다. 정해진 컨테이너의 규격은 때로 고민의 출발이 된다. 좁은 공간 안에서 다 보여주기는 너무 굉장히 강대한 저희 레이키를 강대한 그 범위를 좁은 공간에 보여주기는 힘드니까 골프 왕지의 타이거 우즈의 그림자 영상으로 세계로 가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다양한 영상 속에 필드를 담아낸다. 무지개라는 곳은 각자의 그 사람들마다 여행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뭐 청천연 색깔로 표현을 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생각들까지도 이미지화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트 마케팅 전부가 그러한 시도지만 브랜드를 접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는 그 끝을 모르고 가지를 뻗기 시작한다. 뭐 인간에게 끊임없이 그 진지한 질문으로부터 그 풍요로움이 탄생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각 형태의 책이라는 것에 기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사각의 책을 채운 사유의 장. 디자이너의 작품은 관객에게 브랜드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개로 상징되는 사람의 모습까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미처 알지 못했던 브랜드를 만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디자이너는 유리창을 통해 브랜드를 노래하기도 한다. 소프라노는 자연을 얘기하고, 그리고 메조소프라노는 그런 수분이라던가 물이라던가 바다 같은 느낌을 이제 얘기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또 알토는 여자의 어떤 기본적인 감성이나 마음을 노래하게 돼서 이 세 개의 그려진 그림이 하나가 되는 이제 그거예요. 관객이 유리창을 열어도 보고 귀도 기울여 본다면 그들의 삼중창이 들릴지 모른다. 디자이너의 지휘 아래. 한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조금 탈피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파격적인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움에 힘을 기울인 야심작은 관객들에게 컨테이너의 작은 틈만을 허락해서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브랜드의 기존 이미지가 강한 경우 새로움은 이미지 전환의 필수다. 내 안에 후가 깨어나는 누구든지 그 안에 잠자고 있는 어떤 존귀한 어떤 모습들, 그런 형상들이 깨어나는 그런 느낌들을 제가 터치하고 싶고, 관객들 안에 제후로서의 이미지를 깨우기 위해 디자이너는 직접 왕좌를 완성하고 사진 속에서 몸짓과 표정으로 이미지를 표현해낸다. 발상의 전환은 컨테이너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채운다. 그것의 어떤 전체적인 형태는 그 많은 물품이 들어와 있는 홈플러스의 축소판이다. 대신에 그 안에 홈플러스의 철학을 제가 메시지로 전하고 싶고, 아트 마케팅은 디자이너의 창의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의적 파워를 활용하여 브랜드와 함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규격, 각각 단 한 개씩의 컨테이너. 이것이 브랜드를 밝히다 전시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에게 주어진 새하얀 도화지인 셈. 크리에이티브한 그들의 역량이 좁게만 느껴졌던 컨테이너 속에 충분히 발현되어 우리에게 놀라움을 던져준다. 규격 외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에 그 표현 방식도 재료도 가지가지. 관객에게 선사하는 경험의 종류도 천차만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품격 문화 브랜드는 눈부시게 발전한 세련된 우리 디자인의 현주소를 확인케 하고 문화를 보는 관객들의 시각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먼저 감각적인 디자인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 다음엔 그 작품의 의미를 떠올려 보느라 마음마저 빼앗긴다. 하지만 그 사로잡힘은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서리라. 지금까지 브랜드를 떠올림과 동시에 머릿속을 맴돌았던 이미지는 다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아트 마케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중들에겐 그 용어조차 생소한 개념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트 마케팅이기도 하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제품들 중 소비자들이 고르는 것이 이미지라는 사실은 이미 시대적 대세다. 그렇다면 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트 마케팅의 저변이 넓어져야 할 터이고 그러기 위해선 대중의 관심이 필수다. 이번 전시는 그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다. (2006년 9월) 드디어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최대 규모 뮤지엄 프로젝트. 가장 현대적이고 트렌드를 앞서가는 새로운 형식의 뮤지엄. 건축, 해체, 이동이 자유롭고 해체 시 산업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컨셉의 전시장.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 힘으로 만든 온전한 문화 공간이라는 점이다. 불가능한 현실을 깨고 10m가 넘는 페이퍼 튜브를 만들어냈고 그 페이퍼 튜브가 당당히 뮤지엄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정서에 맞는 디자인으로 우리만의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을 탄생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을 60인의 아티스트가 문화의 향기로 가득 채웠다는 사실이다. 지금 저희들 평가로는 비슷한 형태의 미국의 뉴욕이나 LA 뮤지엄보다는 그 질적이나 어떤 스페이스 공간 창출에 있어서 훨씬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어떤 형태보다는 공간 디자인의 질을 올리는 데 중점을 뒀던 게 여기를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이 문화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관객은 물론이고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에게도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며 도전임에 분명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보다 더 다음 세대들은 그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염두에 두고 내 그림은 한 20m 높이가 되는 그런 공간에서야 제대로 빛을 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황당한 작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마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 그 작품을 보면서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업으로 벌여주는 그런 안목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니까. 30개 그 낯설지 않은 브랜드들을 디자이너들이 낯설게 만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미나게, 다양하게 그 브랜드의 다양한 모습들을 새롭게 변모한 그 다양한 모습들을 낯설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은 또 관람객들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형식 자체가 아주 놀라운 그야말로 디자인 하우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페이퍼테이너 뮤지엄 전시는 우리 디자인과 예술에 여러분 대중의 힘을 실어줄 기회가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발전에 키를 쥐고 있는 주인공 대중이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을 만난 느낌은 어떨까? 기존에 방문하는 그런 곳들은요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간도 굉장히 새롭게 나눠져 있고 기획력도 굉장히 돋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인데도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고 관심 있게 이거 보고 어쨌거나 이렇게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오늘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 전시회 자체가 좀 독창적이고 특이하잖아요. 이 건물에 대해서도 이런 전시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이런 걸 보면 이런 전시 같은 경우는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는 페이퍼 갤러리의 여자를 밝히다 전시와 미래를 제시하는 컨테이너 갤러리의 브랜드를 밝히다 전시를 만끽하는 것은 온전히 관객의 몫이다.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은 문화의 향기에 취할 관객의 발길을 숨죽여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생각이 제일 바르고 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집단이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듣는 30년이 앞으로 또 전개되리라 그렇게 믿고 제가 뒤에서 우리 직원들과 우리 회사를 팍 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회사의 미래죠.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은 서울에 이어 전국 대도시와 중국 등 해외로 이동, 전시를 계속한다. 비록 그 형태는 사라지겠지만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이 선사한 기분 좋은 문화 충격은 대중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